안녕하세요. 광명 사거리와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대표님, 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무슨 데이트 있어요? 있죠. 남편이랑 데이트 가야죠. 아, 그래야죠. 네네네. 즐겁게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행사도 많은 날에 우리 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을까요?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네. 그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얘기를 문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풀어서 네. 이번에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상생 임대주택이 혜택이 좀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네,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줄 알고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네. 다시 2년 연장이 된다고 하니 언제까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이 됐는데 예, 알아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상생 임대주택의 모든 것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가보실까요? 해볼까요? 네. 네. 자, 먼저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요건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첫 번째로 네.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네. 2026년도 12월 31일에 체결한 네.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예.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임차, 네. 차임, 네. 5% 이내 징에 계약하는 신규나 예.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에 네. 해당되는 거고, 네. 임차인은 틀려도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계약의 1년 6개월 이상인과 동시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2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약이 두 개 필요한데 그렇죠. 하나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하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은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그렇죠.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상생 임대차는 꽉 2년을 채워야 됩니다. 네, 네. 하루도 빠짐없이 2년을 채워야 돼요. 네. 그럼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예,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채운다 그러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면제 요건이 있는 거고요. 예,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기존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네. 원래는 이것 또한 거주 요건 2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정 지역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렇죠. 예. 2년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2년 거주 요건 또한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장특공이라고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런데 표 2라고 해서 1년에 4% 적용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표 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사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또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네. 세 가지 다 면제 받으시면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생 임대주택 하실 수만 있으면 잘 활용하셔서 이 비과세 그렇죠. 받으셔야 되는 예, 거예요.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먼저 있던 임대차 계약.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네. 상생 임대차 계약은 쉬워요. 네. 그냥 2년 계약만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직전 임대차는 시작이 어땠나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인정받거나 못 받거나가 달라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정말 유의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주택을 예. 팔고 주택을 매수하는 그 시기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체결돼야 되는데 그렇죠. 잔금 치르기 전에 만약에 체결했다 그러면 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전소유 내가 어떤 집을 샀어요. 갭 투자로 샀어요. 네.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예. 그 임차인이 전 매도자와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건데 내가 네. 그걸 승계하는 경우. 그렇죠. 네. 승계하면 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결국은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는 해당이 된다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나중에 계약 취득하고 나서 내 이름으로 한 계약은 해당이 되지만 그 전에 승계받은 계약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네. 요거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만약에 이제 주택을 나중에 완공돼서 주택을 네네. 취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분양가는 보통 잔금을 쳐야 이제 취득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 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네. 두세 달 전에 전세 물건을 여기저기 내놓고 그렇죠. 예, 맞아요. 손님 계시면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분의 전세 잔금을 받아서 내 분양 잔금을 치르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동시 진행이 대부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예. 전세 계약을 나중에 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런 내용이죠.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간 그 편법으로 네.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계약을 살짝 바꿔서 네. 임대 기간을 살짝 바꾼다든지 보증 금액을 살짝 바꾼다든지 해서 내가 새로 체결하는 것처럼 내가 갭 투자로 사놓고 네. 새로 임차인하고 또 네, 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임대 기간을 네. 조금 느리거나 네. 보증을 바꿔서 새 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해도 네. 이렇게 안 되는 계약으로 변경해서 하는 계약은 여전히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인정 안 해준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내가 취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달이 부족해요. 분명히 그 사람하고 서로 2년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2달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럼 임대기간 2년을 한 18개월 정도로 줄여서 계약을 해주면 또 18개월 뒤에 내가 뭐 보증금 인상 안 하고 다시 상생 임대차 네네. 계약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서로 협의를 보고 계약을 한다면 네. 그건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는 아무리 바꿔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편법을 쓰지 말라. 그렇지. 네. 인정되는 계약은 이렇게 약간의 임대 기간을 변경을 해도 서로 네. 협의하에 변경하면 그건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는 게 내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서 왜 그 매도자가 그냥 전세로 다시 앉는 경우가 있죠. 그 집에서 안 네. 나가고. 보통 우리가 점유계정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네. 해줍니다. 아. 내 잔금 치르는 날 또 전세 계약서 서로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또 임차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집을 파신 매도인이긴 하지만 예. 판과 동시에 임차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요런 임차인은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예, 상생 직전 임대. 임대차. 그렇죠. 예. 직전 임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또 하나 더 주택을 취득한 날에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잔금 치르면서 바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동시에 네, 같은 날인데 네네. 괜찮을까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같은 날에 한 것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네, 네, 잔금을 치러야 나의 주택으로 취득이 되는 네, 거니까 그렇게- 취득을 한 날 이후부터 네. 한 날 그날 또 계약서를 쓰면 괜찮겠죠. 그쵸. 예, 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주택의 취득 시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언제를 그렇겠네요. 취득 시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되고 안 되고가 네. 결정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한번 정리를 해봐주세요. 주택의 뭐 취득 시기를. 일반 매매 우리가 사고 파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잔금을 치르신 청산한 날이나 네. 아니면 등기 접수한 날이 있죠. 물론 잔금 치르고 나중에 등기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 날 중에 빠른 날을 네. 일반 매매는 주택 취득일로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주권 우리가 예. 흔히 알고 있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권리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이 떨어지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나 네. 아니면은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먼저 했다거나 네.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승인날 네. 요 세 개 중에 빠른 날을 입주권의 주택 취득 시기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양권이라면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금 잔금 청산일이나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양권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네. 등기가 보통 늦게 되죠. 늦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잔금 청산일이 예, 대부분이 거의 다 잔금 청산일이 네.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예, 주택 취득한 네네.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주택 취득 시기를 감안해서 한번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네.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 보통 잔금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 적어도 잔금일 동시에 하든지, 그렇죠. 그 이후에 하든지, 예. 예, 그렇게 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네. 입주권으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취득 시기처럼 네. 사용 승인 교부가 네. 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인정이 되는데요. 네. 요거는 뭐냐면 잔금을 입주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트리우스나 호반서밋 같은 경우에 입주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제 준공인가가 나죠. 네. 그러면 그때가 사용 승인서 교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잔금이 치르지 않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보통 잘 모르고 있는 게 네. 잔금을 치러야 주택으로 취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네. 사용승인서 교부할 때 벌써 취득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네네네. 그래서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사행승서만 교부됐다면 네. 그 중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네.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재개발 재건축의 원조합원이다. 원래 네. 빌라를 샀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관리처분인가 전에 주택으로 취득을 하셨으면 기존의 주택을 취득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취득 시기로 보는 건데, 네. 요게 이제 허물고 나중에 신규 주택으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네. 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요거는 이미 예전에 주택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직전 임대차 계약에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토지 면적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지분이 증가해도 그거는 인정되는 것으로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원래 부수토지 증가가 좀 예민한 게 그죠? 양도세 비과세 그렇죠. 받을 때는 맞아요. 이 증가분은 나중에 다시 취득하고 나서 2년을 또 맞아요. 지나야 그죠? 맞아요. 예.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요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이 인정을 네. 해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요. 뭐가 궁금한가요? 그러면은 네. 제 집이 여러 채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들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아, 네. 예, 혜택은 1주택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은. 맨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1주택을 남겨두기 위해서 미리 네. 상생임대인으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주택이 3개예요? 네. 근데 제일 비싼 요거를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네, 근데 네. 거주는 못해요. 네. 그러면 실거주 해야 되는 주택인데 네. 거주를 못하면 그럼 다른 주택 놔두고 요거를 상생임대 주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내가 5%만 네. 5%만 갱신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뒀다가 네. 나머지 2주택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네. 최종 1주택을 남긴 다음에 이 상생임대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이걸 파시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쵸. 고민하시면서 네. 조건을 맞추셔야겠네요. 예, 계획을 짜고 네, 그 집을 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생임대 주택으로. 네.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주택들도 뭐 5% 갱신한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네. 5%밖에 인정 그죠? 안 되는. 네. 또 민간 임대주택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도 의무적으로 5% 이내에 계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계약도 다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나요? 그럼요. 되죠. 네, 전부 다 되죠. 왜냐면은 상생 임대 조건에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가능하죠. 예, 5% 이내 증액하신 네네. 거는 다 인정을 네네. 해주고요. 그럼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나갔을 경우에 네.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럼 임대 기간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제일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다. 네. 왜냐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정이 있어서 나가신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예. 종전 계약보다 조금 낮게 예. 예,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같은 경우. 그렇죠. 최대한.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높이지 말고 그냥 같은 금액으로 그렇죠. 아니면 낮은 금액으로만 네네네. 계약을 해주시면 네. 그 임차인이 바뀌었어도 그 기간을 다 합산해서 맞아요. 기간을 네. 체결해주겠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이든 상생 임대차이든 상관없이 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다 합산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임대주택을 하는 임대인이 네. 임차인 위주의 5% 상한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임대주택이 조금 원활하게 마련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거죠. 이게. 그렇죠. 임차인에게 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날까지 체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만 체결해 두면 되는 건가요?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잔금까지 다 치루어서 그렇지. 임대가 개시돼야 된대요. 요이 땅 임대가 개시가 돼야지만 네.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루어서 예. 임대가 개시된 주택만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1일 하루라도 네. 임대를 개시해야 그래야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때부터 2년을 가득 채운 다음에 네. 그 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2년 동안 내가 채워서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상대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
필요 서류가 계약서일 그렇겠네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와 전출입 뭐 예, 전입세대 연락 뭘 이런 하든지, 것들 예, 그거와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가 들어가야 네. 금액 비교와 기간 합산 같은 걸 보고 그렇겠네요. 이제 네. 인정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묵시적 갱신 같은 걸 했다고 하면 네. 우리 보통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그때는 또 그걸 따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내가 그때 돈을 안 받고 뭐 증액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우리 2년 연장하지 않았냐 무슨 확인서 같은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서를 꼭 쓰셔야겠네요. 써두시는 게 편하죠. 그럼 2장만 딱 넣으면 되는데 네. 예, 이거 복잡하지 않게 네. 계약서 잘 챙겨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상생임대차, 상생임대인, 예, 상생임대주택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예. 문의들을 하시면서 그 되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네. 저희들 영상으로 요번에 조금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강명에도 해당되는 주택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예, 예. 네. 그런 주택들 같으면 잘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네. 18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네. 그러면 26년이 아직 안 지났을 거예요. 12월 30일이 그렇죠. 안 지났을 거니까 네. 다시 또 그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되니까 요걸 잘 궁리하셔서 네. 혜택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셔서 거주 요건을 못 채우셨던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또 거주 요건을 못 채우실 상황이 놓여졌을 때 네. 그렇게 이런 상생 임대차를 이용을 해서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네. 공부해 보시고요. 네. 만약에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신 것은 네. 전화 주시면 또 잘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매물 접수 많이 받고 있죠. 네, 뭐 이제 호반은 지금 10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트리우스 강명은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전월세 문의, 그다음에 매도 매수 문의 있으신 분들은 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강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